네, 일상남입니다. 바로 문제 풀게요. 어, 경우를 대상에 의한 경우로 분류할 때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경우로 나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이거 직종에 의한 분류거든요. 어렵죠. 이거 사경비 사경우 분류인데 대상에 의한 분류를 할 때는 가포, 의로, 병우 이렇게만 나뉩니다. 또 경우를 분류할 때 사경우는 1급 경우는 CEO, 유명인 들 수 있고 2급 경우는 대기업의 이사나 고위직 간부, 3급 경우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시민, 일반 시민을 예로 들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1번 경비의 분류에 의하면 처음경찰은 사경비로 보아야 한다. X. 52번 경계 개념에 따른 경비 분류에 의하면은 불안한 예정, 국가 국가 예정, 불안한 희준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국가 예정, 불안한 희준 이거는 준경비 선택했네요. X. 보면 또 경비 분류를 할 때 국가적 중요 행사 다 서로 바뀌었네요. 52번, 53번. 저는 일정 기간 비상사태 징후 예경, 또 고도의 경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얘는 지속적이기만 하면 되고 고도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얘는 준비상 경계라고 하죠. 국가 예정. 이거 맞는 말이네요. 예. 53번은 맞고 52번이 준비상 경계입니다. 54번 경비원법에 따라 경비를 분류할 때 시신호기특 시신호기특이로 중요시설 경비란 말은 없죠. X. 중요시설 경비는 이제 경비경찰에 따른 분류겠죠. 경비여법이 아니라. 55번 대한민국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등 내부 내각 아니죠. 집무실 관저는 내곽과 외곽으로 나눕니다. 3중 경우로 실시하는 건 맞죠. X. 우리나라 공경비의 근무 요령에는 출입문에 출입통제반 배치, 면담 요청자 종업원, 경호원 관리, 또 비상구, 비상통로 등 확보. 당연하죠. 공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주차장 시설 유지와 경계, 도보순찰조와 기동순찰조 등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57번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집무실 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 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위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경호처장이 정한다. 맞는 말이죠. 경호차장이 아니라 경호처장. 네. 58번 우리나라 국가 원수의 경비 대상에는 대통령 관저, 전직 대통령의 현 거주지 및 별도 거주지, 국회 본청이 있다. 소원의 총이고요. 국가 원수의 경비 대상이므로 대통령 관저는 맞고 전직 대통령 맞는데 국회 본청은 아니겠죠. X. 59번 우리나라의 공경비 출입 관리 요령으로는 입출입하는 사람, 차량의 관리뿐만 아니라 물건 및 물자의 반출, 반입 관리를 한다. 맞는 말이죠. 60번 공경비의 경비 요령에는 도보 순찰은 각 통로로 순찰하고 기동 순찰은 초소간을 순찰한다. 이게 아까 도로 하면 도보 초소 발음 유효하게 해서 비슷하게 해서 제가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도보 순찰은 초소 순찰, 기동 순찰은 통로. 근데 보통 기동 순찰은 이 기동대 이런 생각만 들어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도 따로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61번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0m가 아니라 100m입니다. 100m. 그래서 100m 이내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2번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는 국회의사당, 법원, 또 헌법재판소, 또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행진은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죠? 또 국외 주재가 아니라 국내 주재, 외국 기관이죠. X. 마지막에 틀렸네요. 또 63번 대통령 관저의 경우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의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100m 이내에서 장소 행진이 가능한 것은 이제 국무총리 공간입니다. X.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기까지는 100m라는 말밖에 이때까지 안 나왔었어가지고 근데 집시법이 중요해요. 경비나 경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64번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경찰 경비의 개념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맞죠? 국가 비상사태, 긴급 중요사태 등 경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개인적 또는 단체적 불법 행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 작용을 말하며 불법과 관련하는 인위적인 혼잡이나 재난도 경비 경찰의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불법. 경찰 작용과 관련되는 불법이 뿐만 아니라 이제 혼잡이나 재난도 경비 경찰 대상이다. 65번 경비 경찰의 특징으로는 긴급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신속함, 부대 조직으로 하향적 특성, 또 정확히 명시화된 처리 기간, 또
예방 경계에 한정된 단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처리 기한은 명시화돼 있지 않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제한적 요소가 있죠. 시간 제한이 있는데 어쨌거나 무조건 빨리 하려는 그런 긴급함이 있어야 된다. X. 66번 경비경찰의 특성 중 조직 체계로 만일 제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해답이랑 해설이랑 다 있거든요. 이 짬비 책 마지막에 가면은. 근데 그래도 이러한 제 설명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일단 3월이나 보통 9월이나 10월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영상을 통해서 저는 개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개념만 익히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집시법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법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2018년인가 17년이 끝이기 때문에 짬비 교재에 있는 내용이 가장 최신화된 내용이니까 계속 보셔도 돼요. 65번 다시 66번 경비경찰의 특성 중 조직 체계로 지휘관이 명령, 책임도 지휘관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하향적 명령 체계가 아니라 그 지휘관 단일의 법칙이죠. X. 경비경찰은 사전 예방과 사후 진압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O. 68번 경비경찰의 수단 중 상대방이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자, 위치랑 지점이니까 균치 적안에서 위치의 원칙이겠죠. 적시성은 상대방이 약한 시점입니다. 자, 68번 경비경찰의 수단 중 상대방보다 유리한 이거 했고요. 69번 경비수단으로 설명하는 적시성의 원칙은 상대방이 가장 허약한 시점이죠. 강인한 시점이 아니라 X. 두문만 막 시점만 나온다고 찍을까봐 이런 것도 몇 개 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약한 시점을 포착해서 밀리지 않고 맞대하고 밀고 나가는 실력 아니라 제압하는 거죠. 약한 시점에서 X. 70번 경비수단 중 균형의 원칙은 상황, 대상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부대를 배치하고 실력 행사를 실행하는 것을 뜻하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도록 해야 한다. X. 최대한 병력이 아니라 최소한의 병력으로 내야 되니까. 경비경찰은 사태 발생 시 경비 병력을 이용하여 군중들을 진압하여야 하며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질서 유지 목적차 진압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더럽거든요. 제가 낸 문제긴 한데 뭐가 하나 빠져서 제가 답을 X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비경찰은 발생 시 이 군중들을 진압해야 되죠. 맞는 말인데 진압을 할 때 안전하게 진압해야 되고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안전을 먼저 목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안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경비경찰에 있어서 균치 적안에 있어서 안전성 진압을 하되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안전이 더 우선이다. 이러한 개념이고요. 72번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의 원리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유효하게 부대 배치하고 최저 병력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은 균형의 원칙 맞죠? 균치적 아니니까. 다시 이게 조직 운영의 원칙은 아니죠. 조직 운영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 지기통협이라고 해서 지휘 단일, 또 기관 단위, 또 통일성, 또 협력성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경비 수단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X. 이런 말장난도 있다. 아시면 되고. 73번 경비경찰은 국민과 협력을 이뤄야 효과적 목적 달성을 하고 부대 단위로 활동하므로 명령에 의해 임무를 수행한다. 맞는 말이죠. 74번 이게 뭐예요? 지기통협에서 협력성의 원칙과 또 지기 기관 단위, 부대 단위 맞죠? 74번 경비경찰 운영할 때 편의상 긴급성과 신속성을 위해 다양하고 복수의 지휘관이 아니라 단일 지휘관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제약인을 위해서 임무의 중복성이 아니라 명확하게 임무를 단일하게 고려하도록 서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명령체계 확립을 하여야 한다.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임무는. 왜냐하면 서로 미룰 수도 있으니까. X. 75번 경비경찰 조직 운영의 원칙으로는 균치적안이 아니라 지기통협입니다. X. 76번 경비경찰이 질서 혼란을 유발한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강제처분에 행동된다. 자, 주의를 주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뭐예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접적 방법이고 우리 경고, 행동에 의한 경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접적 방법, 경고가 있고요.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임의 요구죠.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고 직접적 실력 행사는 이제 범죄 예방과 제지. 왜냐하면 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제압. 또 체포는 강제수단이고 제압은 직접은 맞으나
이제 해산, 강제명령 해상이나 행정 경찰상 즉시 강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강제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강제 처분이 아니다. 예,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경비경찰의 간접적 실력 행사에 해당하는 경고는 경지법에 의한 예방과 제지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청이나 요구에 한다 그랬죠. 요구, 경고의 행동에 의한 경고, 뭐 이렇게 경고라는 자구가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X고요.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며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처분행위는 맞는 말입니다. 또 일본 판례 중 행동에 의한 경고는 직접적 실력 행사가 아니라 경고죠. 경고, 간접적 실력 행사의 경고. 경비경찰의 직접적 실력 행사는 제지 체포가 있으며 둘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가 아니라 얘는 사후 체포기 때문에 범죄가 이미 발생했죠. X. 80번 강제 해산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해산 명령은 경비수단 중 간접적 실력 행사에 해당한다. 아니 직접적 실력 행사로 제지에 해당된다. X. 또 이제 81번 경비경찰권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 가능하며 경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경찰상 장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권은 질서 유지 및 위험 제거를 위한 필요 최소 한도로 사용한다고 정의하는 원칙은 소극 목적의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필요한 잠시만요. 이게 우리 소극 목적이 맞나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다른 문제를. 예. 경찰권은 필요한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 없이 공공성이 있으니까 차별 없이니까 X. 84번. 이거 벌써 분류로 왔네요. 이게 소극 목적이 맞는 것 같아요. 크루이 베르츠 판결인가? 거기서 행정권이나 이런 거 안 되고 질서 유지나 위험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한도 안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이거죠. 예, 질서 유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소극 목적. 예, 맞죠. 최소 한도로 하는 것. 예. 아니네요. 예. 이게 보면은 제가 틀렸고요. 그 83번 답은 이제 경찰 비례의 원칙입니다. 질서 유지 및 위험 제거를 위한 필요 최소 한도구 질서 유지만을 위해서 발동해라 라는 말이 소극 목적이네요. 크루이츠 베르츠크 판결로 현상 유지나 질서 유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소극 목적. 또 질서 유지 및 위험 제거를 위한 최소 한도라는 말은 경찰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83번은 X고요. 야, 너 방금 틀렸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예, 일단 83번이 아니라 82번이 X고 이거 잡아주는 것도 강의 목적이 제가 옛날에 완벽한 강의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개념만 알려드리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82번을 멈칫한 것 자체가 이 자구 자체가 뭔가 함정이 있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호학은 말장난이랑 함정 파놓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헤치기 위해서 저도 방금 이거 읽다 보면은 이 조직운영의 원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조직운영의 원리가 아닌데 조직운영 원리는 직위통협인데 이렇게 말장난을 파헤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분류만 하고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선구안만 기르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일단 85번 국가중요 84번 국가시설의 분류에 따르면은 가고도죠. 가고도. 국가 안정 및 국가기관 산업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에 대한 분류는 각급 분류가 맞죠. 또 국가중요시설 분류에 따르면은 나중대 다 중요하다고 다 중요하다고니까 다급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나급으로 나와 있죠. 보면 또 국가안보랑 국가경제생활이고 얘는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산업.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멘트가 중요하죠. 고도랑 중요. 또 중대하다고가 다급 분류고 86번 기타급이 있는데 기타급은 중앙부처장 시도지사 맞죠? 근데 라급이 아니라 기타급 그래서 X. 87번 청국대 한국대라고 해서 청와대랑 국회의사당은 각급 분류입니다. X. 경찰 비행 발해라고 해서 경찰과 대검찰청 또 국내 비행장 등은 나급 분류가 맞습니다. 청국대 한국대라고 해서 국내 비행장만이 아니라 항공시설 그러니까 인천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각급으로 봐야 되고요. 이 국내 비행장은 그냥 비행 연습하는 곳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지점 그런 곳은 나급 분류에 해당한다. 89번 국가중요시설의 분류에 따르면은 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제사회 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말이 좀 어렵죠? 중요하다 보니까 나급이죠 일단. 근데 그 나급 분류의 예로 청사, 송신시설 댐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급은 경찰 비행 발이라고 했죠. 청사, 송신은 어디다? 다급. 그래서 X. 90번
국가 비상사태를 구분하자면 갑종, 을종, 병종, 정종사태란 말은 없죠. 세 가지로밖에 안 나눠지죠. X. 91번 통합방위법에 따른 갑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하여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고요. 또 통합방위본부장은 맞죠. 지역군사랑관도 맞죠. 그래서 일단 이게 틀렸죠. X. 일종 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하였을 때 지청장이 나오면 뭐다? 갑을병, 병종사태라 그랬죠. 일종은 지역군사령관 한 명만 나오는 거. 기준을 지역군사, 일종만 잡고 가면 편하다 그랬죠. 지역군사령관은 항상 나오는데 일종에는 하나만 나와. 또 단기간 회복 여부는 일종과 병종을 아는 거고 병종은 단기간 내 회복이 돼. 일종은 단기간 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설명도 이거는 병종사태죠. X. 93번 비상사태를 구분하는 포인트로는 갑종사태 대규모 대량살상, 일종사태 단기간 회복 불가능, 병종사태의 소규모 단기간 회복 가능. 이게 맞는 말이죠. 94번 비상사태를 구분하는 지휘 통제권자의 포인트로는 갑종은 지역군사령관과 통반본, 통합방위본부장, 일종은 지역군사령관과 지역군사령관만, 병종은 지청장이나 지역함대사령관, 지군사. 여기가 틀렸죠. 갑종과 일종이 바뀌어야 되죠. X. 95번 특정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개인의 이익, 생명, 재산 등을 경비하는 개인 단체를 사경비라고 하며 맞는 말이죠. 경찰력 부족에 따른 경찰력 한계의 보안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5.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 청원경찰은 사경비 제도로 보아야 한다. 5. 맞는 말입니다. 97번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직법을 수행하며 결격 사유나 최저임금 등을 경찰청장이 고지, 대통령령에 따른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준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 많이 틀린 거거든요. X. 일단 준공무원이란 말은 없고요. 또 결격 사유는 경찰청장이 고지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경찰청장보다 더 높죠. 그래서 X. 또 98번 우리나라 청원경찰은 일제시대의 청원순사제도에서 유래되었으며 53년에 입법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62년도에 입법되었거든요. 청원경찰법은. 그래서 X. 우리나라 청원경찰은 사경비제도이지만 경비구역 내 경직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므로 수사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X. 이 수사활동이 가능 여부로 또 혼돈되실 게 경호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경호처 직원은 일부 기관의 일정 지역 내에서 수사권을 가집니다. 사법 경찰 관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직무와 관련해서 100번 몇 번까지죠? 다 가네요. 100번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손해배상법이 아닙니다. X.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국가시설이나 또는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만 국가손해배상법이 따르고요. 원칙상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X. 101번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며 처벌의 종류로는 파면회, 정감, 견이라고 해서 강등은 없어요. 왜냐? 청원경찰은 직급이 없어요. 임금에 따른 직급의 분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직급의 분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등이 없다. 102번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을 벗어나더라도 질서유지 목적 차원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안되죠. 경비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03번 경별법에 따라 경별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사경비로 보아야 한다. 그죠. 맞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공경비로 봐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아직 혼돈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에서 경찰청 주관의 경비조 시험에서는 사경비로 분류를 했었고 지금도 저도 사경비로 보는 게 기준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네. 공경비는 무조건 법집행이 가능해야 된다. 알겠죠? 인천공항 특수경비라고 해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서 법집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요. 예. 수사 집행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X. 104번 우리나라 경비업은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과 이에 맞춰 용역경비업법은 언제 되었죠? 76년도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76년 맞네요. 그래서 X가 맞겠죠?
105번. 우리나라 경비업은 60년 미 8군 부대와 경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민간 경비원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76년 용역 경비법이 제정이 되었다. 맞는 말이죠. 106번. 우리나라 경비업은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이죠. 법인 X. 예. 또 우리나라 경비업은 사단 법인에 준하여야겠죠. 제3만 출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X. 108번. 민간 경비원은 사인의 신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인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다. X. 109번. 우리나라 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간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경비업자도 이 구상권이나 이런 걸 발동해서 배상 가능하고요. 또 경비원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상 경비업법에서는 우선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먼저 배상을 해줘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10번. 경비원이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입혔다면 경비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나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실책에 따라 경비원이 아니죠. 고의 또는 과실 전부 손해배상 책임은 경비업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으면 110번. 지금 문제가 12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 정도를 했어요. 지금 파트가. 나머지 10분의 1 파트도 10분의 9 파트도 같이 계속해서 나가고 3절 경호의 법원. 이거는 좀 법에 대해서 아는 거라서 딱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같이 공부해서 헤쳐나가도록 하고요. 이 파트 여기 보면 나오죠? 연도로 기억해야 좀 제가 따로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되고요. 이거 하고 다음 강의 때는 148번까지 끝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고생하셨고 1절 3 다시 1챕터 3절 고생하셨습니다. 예.